역관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이 역관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역관의 신분은 중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희빈 역시 신분은 무엇이다? 중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양반만큼은 아니었지만요. 장희빈은 이 재력 있는 중인 집안 딸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희빈의 아버지가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희빈의 어머니는 딸을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 후 이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함을 보내던 장희빈. 자, 그런데요. 장희빈은요.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궁궐 여인 중 외모가 아름답다고 기록된 건 실록에 장희빈이 유일무이합니다. 유일무이예요? 딱 한 사람, 장희빈입니다. 와. 그러던 1680년 겨울쯤 한 남자가 장희빈에게 완전히 반합니다. 그 남자 누굴까요? 저 실록의 주인공 숙종. 맞습니다. 조선의 왕 숙종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숙종은요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첫 번째 아내 왕비였던 인경왕후가 전염병으로 죽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좀 허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허한 숙종의 마음에 쏙 들어온 인물 누구? 장희빈이었습니다. 당시 숙종이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40까지는 안 가고요. 20대. 20살, 20살이었어요. 그리고 장희빈은 22살. 네, 연상. 맞습니다. 둘은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장희빈을 보고 반한 숙종은 아마도 이 아내를 잃은 괴로움을 새로운 사랑, 장희빈을 통해 서서히 잊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장희빈과 숙종은 점점 가까워졌고요. 함께 밤도 보내게 됐습니다. 궁에서 왕과 궁녀가 하룻밤을 보냈다. 자, 이걸 승은. 승은을 입었다. 그렇죠, 맞습니다. 숙종의 사랑을 받은 장희빈은요, 일반 궁녀에서 벗어나 승은을 입은 궁녀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승은 궁녀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더 이상 궁녀가 아닌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진 않아요. 딱 승은 궁녀가 되면요, 일반 궁녀가 평소에 하던 힘든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그것만도 사실 특별 대우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기회를 잘 만나면 진정한 왕의 여자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후궁. 후궁. 그렇죠. 후궁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후궁이 된다는 건요. 지위에 따라서 정일품에서 종사품까지 높은 품계를 받고 왕의 공식 첩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특히 품계를 받는 데는 왕의 아이를 갖는 것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승은 궁녀들은 왕의 아이를 가지려고 무척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정근대 사회에서 궁녀에게 승은은 신분 상승의 중요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궁녀들이 승은을 꿈꿨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많은 궁녀가 꿈꾸는 왕의 승은을 입게 된 장희빈.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장희빈에게 어느 날 이런 명령이 내려옵니다. 궁녀장 씨를 당장 궁 밖으로 내쫓으라. 왜요? 아니,
왕의 승은까지 입은 궁녀를 갑자기 쫓아내겠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근데 이 명령을 숙종이 내린 것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사랑하고 있는 숙종이 이런 명을 내릴 수 없잖아요. 내릴 리가 그렇죠. 없잖아요. 네. 그죠? 자,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은 바로 숙종의 친어머니 아. 명성왕후였습니다. 명성왕후는요, 중전이 공석인 상황에서 왕 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이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꿰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이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장희빈을 쫓아낸다? 이거 아무리 왕의 어머니라도 좀 부담스러운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기어코 이 장희빈을 쫓아낸 명성왕후, 여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서인, 남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정당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서인당, 남인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쫓아낸 것과 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숙종시대 신하들은요, 서인파와 남인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숙종이 즉위한 지 6년째 되는 이때 어느 세력이 강했을까요? 바로 저쪽 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성왕후가 이 서인 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장희빈을 쫓아낸 이유 뭔가 짐작되지 않으십니까? 남인. 맞습니다. 장희빈을 둘러싼 세력들이 누구다? 남입니다. 남인이라는 거예요. 아하. 자, 이렇게 장희빈이 쫓겨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근데 진짜 숙종의 입장이면은 뭔가 어머니께도 막 뭔가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또 보낼 수도 없는 입장인 것 같고 되게 중간에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결국 숙종은 크게 반대도 못하고 마음을 접습니다. 아, 왕이라고 해도 어머니한테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새 왕비 15살의 인현왕후가 그 가마에 타고 있었습니다. 자, 인현왕후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면 일단 물론 서인이었을 서인. 거고. 아, 그러네. 어우, 야. 일단은 서인이었을 거고 되게 깨고 있네. 모든 거 뭐 혼낼 거 없이 다 완벽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집안. 예, 좋은 집안. 좋습니다. 인현왕후는요, 당시 지금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판서 등을 역임한 민유중의 딸이었습니다. 민유중은요, 서인 쪽에서 실세였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아하. 서인 집안의 딸 인현왕후는요, 장희빈과 달리 당연히 명성왕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자, 그렇게 국혼이 치러지던 날, 궁에서 쫓겨난 채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봐야만 했던 장희빈.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진짜 드라마다. 그죠? 자, 그렇게 숙종과 인현왕후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1686년 어느 날, 궁에 한 여성이 나타납니다. 누굴까요? 장희빈. 장희빈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쫓겨났던 장희빈이 돌아와서 숙종과 다시 재회하게 된 겁니다. 오, 진짜요? 네, 뭐야? 왜요? 아니 선생님 근데 우리가 방금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다시 궁에 또 들어와서 재회를 하는 거예요? 자, 장희빈을 궁으로 부른 주인공은 바로 인현왕후였습니다. 자, 아니. 이야기는 지금 점점 잠깐만요.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가능한가요 그게? 그러니까 드라마 대본 말고 역사를 알려주세요. 어허.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역사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와. 자, 그렇다면 장희빈을 만난 적도 없던 인현왕후. 대체 왜 장희빈을 궁으로 불렀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숙종이 쫓겨난 궁녀 장희빈을 그리워하는 걸 인현왕후가 눈치챈 거예요. 아이고. 풍사병에 걸렸나 보다. 인현왕후가 시어머니가 간악하다면서 나라에 해가 된다고 내친 궁녀를 다시 들인 데에는 중전의 책무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 지금. 기록을 보면 승은을 입은 궁인을 민가에 그대로 두는 것은 민망합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왕비의 덕목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는 인현왕후의 성격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자신은 왕비라는 자신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그게 있네요. 나는 어차피 왕비니까. 아니 그랬다고 해도 와. 자, 그렇게 인현왕후가 나서는 덕분에 궁녀 장희빈은요, 쫓겨난 지 5년여 만에 궁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만난 장희빈과 숙종 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 그 드라마에 있잖아요. 네. 그 헤어진 연인이 한 몇십 년 만에 만나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나서 잘 지내. 너무 신나. 너무 신나 지금. 드라마에 푹 빠져 계시는데?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약간 연상이 되네요. 네. 자, 5년 만에 다시 만난 숙종과 장희빈 둘의 사랑은 불타오릅니다. 자, 그런데 장희빈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정실 부인 인현왕후와 숙종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 근데 멀어졌겠죠. 멀어지겠지. 장희빈이 들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숙종은요, 서서히 중궁전의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아이고. 아니, 아내인 인현왕후 덕에 장희빈을 다시 만났는데 되려 숙종은 인현왕후를 멀리하고 오직 궁녀 장희빈만 찾았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조정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하들 귀에 들어간 한 이야기. 궁궐 한편으로 은밀하게 목재들이 옮겨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게 됩니다. 자, 목재? 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목재? 그 목재가 쓰일 곳은 바로 장희빈을 위한 건물 만들기. 와. 숙종이 장희빈에게 별당을 지어주기 위해서 몰래 목재들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백성들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다 여자에 분란을- 빠져서. 네. 그렇죠. 게다가 당시 조선에 가뭄, 장마, 홍수, 지진 막 재해가 막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궁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총애를 받는 장희빈. 회초리를 맞은 거예요. 어? 왜요? 회초리? 네. 누구한테? 누구한테 회초리 맞아요? 대체 누가 숙종이 총애하는 장희빈을 매질했을까요? 이 사람입니다. 내전이 명하여 종아리를 때리게 하였다. 인현왕후가. 네, 음. 놀랍게도 장희빈에게 회초리를 든 건 인현왕후였습니다.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 나선 겁니다. 대체 장희빈이 무슨 행동을 했기에 그녀를 직접 궁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매를 들 정도로 화가 난 것일까요? 네, 사실 당시 지위를 따지면 장희빈은요 인현왕후를 이렇게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현왕후가 이 장희빈에게 오라고 했는데 장희빈이요 싹 무시하고 안 온 겁니다. 와. 인현왕후 오라고 했는데 안 와. 오. 자, 그렇게 해놓고 인현왕후를 무시한 겁니다. 장희빈은 점점 오만방자해졌죠. 아이고야. 내전이 시키는 모든 일에 대해 교만한 태도를 지으며 공손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러도 순응하지 않는 일까지 있었다. 아유. 이제 숙종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 딱 이거를 아니까 그냥 자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상황. 자, 이때 충격적인 어명이 내려옵니다. 뭐야? 장 씨를 책봉하여 수건으로 삼으라. 이제까지 지금 장희빈은 궁녀입니다. 그쵸. 그냥 궁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희빈은요 종사품, 수건이란 품계와 직책을 받은 겁니다. 당시 수건부터는요 왕의 정식 후궁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궁녀에서 공력 아니네요. 궁녀에서 지금 이렇게 정식 후궁으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요 장희빈은요 수건 품계와 함께 숙종의 통 큰 선물 노비 1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도 받습니다. 100명이요? 예. 100명이나 필요해요? 노비줘서 뭐예요? 와, 숙종. 자, 그런데 와. 장희빈의 승승장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몇 달 뒤 장희빈은요 종이품 수기를 거쳐서 정이품 소위까지 계속 품계가 올라갑니다. 우와. 단시간에. 요즘으로 치면요 3급 공무원에서 차관급으로 걔 껑충껑충 뛰어오르는 거예요. 숙종은 그 정도로 fall in love. 장희빈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던 겁니다. 진짜 진짜 얼굴 빠졌다. 한 번만 보고 싶네요. 진짜 궁금하다.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정이품 후궁이 된 장희빈. 이거는 정말 꿈에 그리던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내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장희빈에게 정실 부인 인현왕후를 넘어설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 그게 돼요?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거. 설마? 그 숙종의 아이를? 임신. 맞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드라마. 드라마. 근데 이렇게 드라마 쓰면 에이 이게 시청률 너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여기서 진짜 드라마 되려면 인현왕후는 아이를 못 낳아야 돼. 그러면 진짜 드라마처럼 되는 거야. 그럼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너무 뻔하다. 못 났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여기서 더 그런 거면 아들을 낳아야 돼. 맞습니다. 진짜로? 아니 진짜 이 드라마 여기 맞아요 진짜? 네 맞습니다. 아니, 역사 수업을 하자고요. 드라마 대본을. 네 드라마 대본을 얘기해 주지 마시고요. 아,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숙종이 무려 즉위 15년 만에 첫 아들을 얻은 겁니다. 15년 만에 네, 얼마나 기다렸어. 당연하죠. 귀하디 귀한 왕자를 낳은 사람 누구? 장희빈. 아들을 낳은 장희빈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이제는 뭐 그냥 이제는 그냥 아들 낳느라고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아들 낳느라고. 아들. 자, 이 장희빈은 정말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숙종과 장희빈의 행복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류시오, 희비마마 친정 어머니 되시오. 진짜 어머니. 잠깐!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을 드나들다니 썩 내리지 못할까? 사막꾼들은 뭘 밀쫓아요! 에? 신하들? 오 때린다.